6월 28일 장 마감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97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40선 마감했고 마찬가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7,8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480선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강보합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9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57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뭐 81불 마감했고 휘발유 1660원대 마감. 그리고 국제금은 2336불 마감했고 국내금 10만 3천원 선. 그리고 비트코인은 86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왜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해상 운임이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석화, 철강, 중기 약간 관련주들 직격탄 맞는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상하이 운임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난린가 하고 봤더니 4월부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어, 4월 말에는 이제 10%, 그 다음 주에는 20%, 5월 17일 10%, 7%, 12%, 4.6%, 6%, 2.8%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한 번도 뭐 내린 적 없이 올랐고요. 이게 또 파나마랑 수에즈 운하 통행이 약간 어려워지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의 또 중동 분쟁 확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금요일 장 마감 때마다 나오는데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나올 또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 기사 보시면 이게 상하이 운임 지수거든요.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3천을 넘어 3,400선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뭄 등 다양한 요인 작용했고요. 철강이나 뭐 중기, 석화 이런데 하반기 전망 매우 흐립니다. 음, 그래서 또 어, 해운주 같은 경우 하반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또 하반기에 많이 물건을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이런데 해상운임이 증가했다? 그러면 해운주 하반기에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 나올 확률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보내는 수출하는 철강 관련주들은 좀 해상운임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테마 상위 1위도 해운주인데요. 대한해운 21% 상승, STX 그린로지스 12.28% 상승했고, 흥하해운은 6.2%. 그러니까 해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KC도 오늘 강력했는데요. 더벨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장통, 동박 재고 줄이고 반도체 성장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좀 미래가 어두운 사업인 화학 사업을 정리하고 핫한 산업으로의 진출을 결정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SKC. 유리기판에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박과 반도체 소재로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SKC입니다. 그래서 SKC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적자도 나고 있었고 아주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사업 개편을 통해서 다시 크게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분의 전망도 밝고요. 2차 전지 동박
소재, 이 사업도 앞으로 그 미래가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올 하반기 실적 반등을 목표로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C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C 주가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SKC 같은 경우 6.7%, 장중에 한 8, 9%까지도 올랐던 것 같은데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서 2배 이상 상승 나왔다가 약간 눌림목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준비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JNTC 반도체용 유리기판 TGV 개발 성공. 이 TGV는 필옵틱스 그 유리기판에 그 구멍을 뚫는 기술이죠. TGV 기술이 JNTC에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JNTC가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왜 상승이 나왔냐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6월 13일경부터 해서 18,000원에서 31,20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거의 거의 2배 상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 수주전서 2단 승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산이 지금 엄청 핫합니다. 게다가 이제 헤즈볼라 이스라엘 그 전쟁까지 또 확전되는 모습에 주변국들이 확충하기 위해서 이 국방 관련된 방산주들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LIG 넥스원이 좀 수주를 잘 따내고 있는데요. 이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도탄, 유도무기 수요 증가를 하고 있어서 수출 비중이 아주 전분기 대비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 발발하고 있고, 러우 전쟁 길어지고 있고, 또 세계 정세적인 상황이 LIG 넥스원에게 아주 좋게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유도무기 실전 배치를 국내외 시장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LIG 넥슨이 이쪽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주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도 오늘 강력한 모습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LIG 넥슨. LIG 넥슨도 오른 다음에 약간 눌림목 오고 바로 또 다 뚫어서 올리는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올랐네요, 오늘. 그래서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LIG 넥슨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다. 방산주 오늘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냉동김밥 수출 게시 기사 같은 사조 대림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사조 대림이 오늘 22.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해외 수출 진행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상한가 이후에 약간 눌림목 한 다음에 또 다 뚫어냈습니다. 이 외국, 미국 진출하는 거 지금 음식료 주에서는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 대림이 다른 기업들 우양 대비해서 시가총액 큰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우양보다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시장 제대로 진출하니까 우양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잘하는 기업들 잘 지켜보는 거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승률 요즘 가장 큰 테크윙 주가 급등이 이제
큐브 프로버라는 것을 하반기 본격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크윙과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HBM 테스트 공정 관련주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반도체 HBM 납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터 기술력을 가진 YC라는 종목이 있고요. HBM 전수조사를 위해 필요한 큐브 프로버 만드는 테크윙, 그리고 HBM 버닌 테스터, 높은 온도 전압과의 결합 여부 검사하는 DI, 이 세 종목이 HBM 테스트 공정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상승률 높은 종목은 아무래도 테크윙입니다. 그래서 제2의 한미 반도체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력한 한미 반도체에 버금가는 상승이 나올 종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10배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HBM 제조사가 퀄 테스트 통과 후에 실제 납품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테스트 공정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HBM은 불량품이 나오면은 어, 엄청나게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KGSD 테스트라고 불리는 2단계 웨이퍼 테스트인데요. 이 중에서도 고속 검사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일본이 세계 1위입니다. 어드반 테스트가 할 수 있는데 어드반 테스트가 이제 줄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국산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업체가 YC다라고 보실 수 있고 테크윙도 웨이퍼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포를 이제 보유한 점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올해 가장 빠릅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올해 2분기 중으로 큐브 프로버 샘플 장비 국내 HBM 제조사 한 곳, 아마 SK 하이닉스 같고요. 납품을 하고 3분기에 퀄테스트 통과해 4분기부터 본격 납품하겠다는 목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HBM 제조사 두 곳, 삼성전자 마이크론이겠죠? 가도 큐브 프로버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2025년 목표로 하는 납품 수량 300대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200대만 납품한다고 해도 영업이익 1,500억 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이 630억인데 1,500억이면 영업이익이 1,500억이면 거의 주가 3배 더 가도 된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25년 초경이 빨라지고 있으므로 이 현대차증권은 이제 바이 매수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DI 역시도 어, HBM4 웨이퍼 버닝 테스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DI의 HBM용 테스트 납품되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 장비 관련주들이 또 상승 여력이 좀 높다. 하지만 위험성도 있다. 아직까지 내러티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크윙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윙도 이제 5월부터 보면은 3만 원에서 6만 원, 벌써 한 100% 올라갔다. 그리고 어, 좀 길게 보면은 6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이다. 텐베거가 이미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반기 본격 납품하는 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2의 HBM 뭐 CXL이다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없는데 HBM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큰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라고 하면 CXL은 좀 빠른 고속도로를 엄청 넓진 않지만 어, 이, 이 량에 맞게 한 2차선, 3차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은 대규모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은 그때 그 용량에 맞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여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오면은 CXL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CXL 관련주들 뭐 네오셈, 엑시콘, 옵킨스전자 21% 상승, 12% 상승,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아주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HBM의 마지막 들어가는 MLB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의 수혜까지 보면서 엄청 강력하게 8,000원부터 올라왔습니다. 6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13.3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왜 상승했는지 보면은 AI 기판 단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만드는 거 다 나가는데 이 가격까지 올랐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이스페타시스의 중국 법인에서 생산되는 기판의 쇼티지 현황을 확인했다면서 150달러였던 평균 판매 단가가 1,5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와, 판매 단가가 150달러였는데 1,500달러가 됐다는 거는 10배, 10배가 올랐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수요 증가로 단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언급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믹스 개선과 신제품 단가 상승 효과만 반영된 결과고 기존 제품의 판가 인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 기판 단가 상승에 대한 수혜 아직 받지도 않은 수준이다.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정말 무서운 상승률 나오고 있는데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오늘 상한가치인 인텍플럭스는 뭐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상한가 갔습니다. 이것도 패키징 검사 장비인데 아무래도 검사 장비 쪽이 지금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검사 장비 업체들 잘 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업, 뭐 인센티브, 뭐 세제 혜택 언급이 나와서 뭐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게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트럼프 뭐 바이든 뭐 토론도 했었는데 뭐 크게 뭐 이슈되는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이든이 중간중간에 기침을 한다거나 좀 집중을 못하고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는 좀 못 믿어온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보이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낮게 나오면서 AI 주식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러셀 지수를 비롯한 나머지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러셀 2000이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뒤에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팔란티어가 4%대 상승 나왔는데 우주 탐사 분야의 최고인 스페이스 X와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우주 분야에도 팔란티어의 AI 기술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PC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에 따라
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 지표도 마사지가 좀 들어갔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지표도 결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봅니다. 이상입니다.